오늘 낭독할 책은 결국은 문장력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작가는 후지요시 유타카와 오가와 마리코고요. 일본 작가님이세요. 현지 출간 즉시 10만 부를 돌파했던 화제의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자, 지은이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은이 후지요시 유타카, 주식회사 문도 대표 임원이다. 문화인, 경영자, 운동선수, 그라비어 아이돌 등 2,000명이 넘는 유명인을 인터뷰한 인터뷰어로 유명하다. 편집 프로덕션에서 기업 PR 잡지, 일반 잡지, 도서 등을 편집했고 퇴사한 후 자동차 전문 잡지 편집장을 역임했다. 2,000명이 넘는 유명인을 인터뷰했다고요. 저도 이 KBS, SBS에서 오랫동안 리포터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해봤는데 2,000명까지는 안 될 것 같네요. 자, 지은이 오가와 마리코, 주식회사 문도 임원이다. 일본 도쿄도 출생으로 일본 여자대학교 문학부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공저자인 후지요시 유타카와 같은 편집 프로덕션에서 일하며 일반 잡지와 기업 PR 잡지, 도서 편집과 집필 등을 담당했다. 이후 프리랜서로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작업의 폭을 넓혔다. 네, 두 분의 작가 소개를 좀 한번 해봤고요. 목차를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파트 1, 파트 2 나누어져 있어요. 파트 3까지 나누어져 있고요. 파트 1, 100권의 책을 정리하고 깨달은 7가지 글쓰기 규칙. 파트 2, 단순하지만 강력한 문장 필살기. 파트 3, 한 번 배워 평생 활용하는 실전 글쓰기 노하우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출판사에서 이제 증정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글쓰기를 참 좋아하는 작가이고 또 말하기를 좋아하는 스피치 강사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말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글을 어떻게 잘 써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지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결국은 문장력이다라는 책에서 실전으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라는 걸 제시한 일부를 좀 낭독해 보겠습니다. 138페이지부터 낭독하겠습니다. 한 번 배워 평생 활용하는 실전 글쓰기 노하우 20. 글의 연결고리는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소재를 찾지 못해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의욕이 없어서 등 글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글쓰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글쓰기 전문가들은 대부분 비슷한 조언을 한다. 앞서 여러 번 언급했던 일단 쓰기 시작하라고 말이다. 한 줄이라도 괜찮으니 일단 써야 한다. 오늘 비가 내렸다도 괜찮다. 오랜만에 운동을 먹었다도 괜찮다. 다스노 가지오의 어느 노 언론인의 장문 노트 중. 막상 써보면 생각보다 글쓰기가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도야마 시게이코 지적인 문장 기술의 일부. 일단 써라. 처음부터 완성된 문장을 쓰겠다는 욕심을 버려라. 댄.S. 케네디 궁극의 마케팅 계획 중의 일부. 마감이 닥치면 더는 한가한 소리를 할 여유가 없다. 이때 방법은 단 하나, 일단 쓴다. 이것이 내 마지막 무기다. 유메 마쿠라 받고 비법 쓰는 기술의 일부. 자, 이 첫 번째 줄을 쓰면 두 번째 줄을 쓸 수 있다. 훌륭한 문장을 써야 한다. 완벽한 문장을 써야 한다라는 욕심은 부담으로 돌아온다. 처음부터 잘 쓰려고 애쓰지 말고 일단 무엇이든지 쓰는 습관부터 길러보라. 첫 번째 줄을 쓰면 두 번째 줄이 떠오르고 두 번째 줄을 쓰면 세 번째 줄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쓰다 보면 미처 생각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지도 모를 일이다. 완벽주의를 잠시 내려놓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글의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마라. 의식의 흐름, 생각나는 순서대로 물 흐르듯 그냥 써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장, 이유, 구체적 예, 재주장 형태의 원고를 작성한다고 하자. 구체적 예부터 쓰는 게 편하다면 그 부분부터 작성해도 된다. 글의 연결고리는 맨 마지막에 고민해도 절대 늦지 않다. 고민하고 망설일 시간에 일단 써라.
문장 연결이 어색한 것은 논리에 비약이 있기 때문이다. 비약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부분을 채워넣을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이타미 히로유키 창조적 논문을 쓰는 법의 일부. 원포인트 레슨 연결고리. 처음부터 완성된 문장을 쓰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첫 번째 줄을 쓰면 두 번째 줄을 쓸 수 있다. 네, 저도 이 두 권의 책을 집필한 작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작가가 제시한 방법에 전적으로 100% 동의를 합니다. 완성된 문장을 쓰겠다는 걸 버리시고요. 글을 좀 잘 쓰고 싶다면은 일단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22번째. 확실한 테마를 정한다. 22위는 무엇을 쓸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좋은 글과 나쁜 글은 어떻게 쓸 것인가 보다 무엇을 쓸 것인가로 결정된다. 테마와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토록 중요한 테마를 결정할 때는 다음 두 가지만 기억하라. 첫째,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가? 둘째, 자신만의 관점이 있는가? 먼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읽는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례로 구체적인 문제 해결책이 담겨야 하는 실용문이 감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독자는 끝까지 글을 읽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말 것이다. 반대로 감수성이 풍부해야 할 수필이 데이터와 숫자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보라. 위안을 얻기 위해 책을 펼친 독자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글의 테마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읽을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관점은 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관점은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방향을 의미한다.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을 두고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이나 비슷한 감상평을 적어낸다면 굳이 그 글을 읽을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야기꾼을 보면 대부분 독자적인 시선으로 남과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특별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따라서 테마 또는 내용에 글쓴이의 특별한 관점이나 독자가 모르는 새로운 정보 등이 노출되어 있으면 좋다. 하지만 독창적 아이디어와 특별한 정보가 말처럼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다. 이럴 때는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려 보거나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보라. 개인의 경험과 체험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곧 독자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흥미진진한 내용과 새로운 해석은 언제나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다. 한마디로 관점이 더해져야 글이 살아나는 것이다. 구성력이나 표현력이 부족해서 재미없는 글이 되는 게 아니다. 작가 자신이 무엇을 써야 할지 제대로 모를 때 재미없는 글이 된다. 이케가미 아키라 쓰는 힘. 자신의 개성을 형상화하는 체험이야말로 글의 원천이자 근본이다. 작문은 그 근본에서 기억화된 자신을 끌어올려 언어로 표현하는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곤도 가스시계. 뭘 쓸지 모르겠는 사람을 위한 문장 교실. 원포인트 레슨 테마. 좋은 글과 나쁜 글은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관점은 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저도 이 작가님, 두 분의 작가님 의견에 전적으로 100% 동의를 합니다. 이 테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잡으실 때, 글을 쓰실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하는 것, 이것들을 소재로 잡고서 글을 쓰시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문장의 끝을 통일시킨다. 23위는 문장의 끝을 맞춰 통일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문장 끝에 쓰는 표현을 문말 표현이라고 한다. 문말 표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다와 비읍니다가 바로 그것이다. 뭐뭐다는 힘있고 명확한 인상을 주는 반면 뭐뭐 비읍니다는 정중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가끔 다와 뭐뭐 비읍니다를 동시에 쓰는 사람이 있는데 문말 표현은 하나로 통일하는 게 원칙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나쁜 예문 볼게요.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서 선택사항을 결정할 때 도입한다. 대다수의 지지를 얻은 사람을 대표자로 세워 정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좋은 예문, 다로 통일입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서 선택사항을 결정할 때 도입한다. 대다수의 지지를 얻은 사람을 대표자로 세워 정치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좋은 예문 2. 비읍니다로 통일하겠습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서 선택사항을 결정할 때 도입합니다. 대다수의 지지를 얻은 사람을 대표자로 세워 정치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자, 좋은 예물 1, 2처럼 다와 비읍니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문장의 끝을 맞추어 통일감 있는 글을 완성할 수 있다. 원 포인트 레슨, 문말 표현, 문장의 끝을 맞춰 통일된 느낌을 준다. 사실 저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신경 쓰지 않지만 초안으로 제가 정한 주제를 갖고서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몇 번씩, 두 번, 세 번씩 수정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말이 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쓰실 때 개인적인 의견은 문말을 좀 통일시켜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느끼는 방식대로 좀 써주시고 한 두세 번 글을 정정하거나 고칠 때 그때는 문말 표현을 좀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넘버 24. 에피소드를 적극 활용한다. 24위는 에피소드 활용법이다. 설득력 있는 글을 쓰고 싶다면 그 무엇보다 자신만의 에피소드가 필요하다. 에피소드는 개인이나 주변 사람이 직접 겪은 사례 또는 경험담을 말한다. 경험담이라는 특성상 글의 독창성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강한 설득력을 선사한다. 더불어 에피소드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념과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경험담을 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지나친 자랑이나 성공담을 늘어놓기 쉽다. 성과를 강조하고 싶더라도 그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결론부터 이야기하지 마라. 사람들은 결과론적인 성공담보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 더 큰 흥미를 느낀다. 성공담보다 실패담이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자신만의 에피소드가 있는가? 투수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다. 지금까지 꽁꽁 숨겨두었던 자신만의 에피소드를 꺼내어보자. 나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부정적 요소가 긍정적 요소로 전환되는 내용은 언제나 흥미로운 울림을 준다. 이런 글을 대할 때 독자는 어떻게 부정적 요소가 긍정적 요소로 바뀌었지? 라는 생각과 함께 이야기 속으로 흠뻑 빠져들게 된다. 나시오 립슈츠, 한 문장으로 말하라. 원 포인트 레슨, 에피소드 1. 개인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에피소드를 독창성을 가진다. 2. 자기 자랑은 금물, 사람들은 실패한 경험에 더 크게 공감한다. 네, 이 글을 쓸 때요, 에피소드도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저는 에피소드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하죠? 이제 궁금해 하시고 고민하시는데요. 잘 곰곰이 생각을 하면은요, 내가 과거에서 이제 살아왔던 인생 안에서 찾으시면 되세요. 나는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은 그 스토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결국은 문장력이다의 한 부분을 좀 낭독을 해봤습니다.